박동수는 아침 6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 정확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시계보다도 정확했습니다. 침대 옆자리는 차갑고 평평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이 먼저 그 자리를 더듬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하겠지. 동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면도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 2장과 검은 커피 1잔. 예전에는 아내가 차려주던 밥상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익숙해졌습니다. 오전 9시 동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산책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근린공원을 지나 시장까지 다녀오는 길. 정확히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쉬던 동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마다 찍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벚꽃나무, 분수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수가 교직에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의 어머니였습니다. 동수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지요? 네, 덕분에요. 선생님도 몸조리 잘하세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동수는 다시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35년간 국어 교사로 살았던 시절이 아득했습니다. 그때는 매일이 북적였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 교무실의 활기, 퇴근 후 동료들과의 술자리까지. 지금은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상인들이 막 가게 문을 여는 중이었습니다. 동수는 언제나처럼 정육점에서 삼겹살을 조금 사고 채소 가게에서 배추와 물을 골랐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장보기는 간단했습니다. 시장을 나서려던 동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입구 모퉁이에 작은 꽃집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던 곳일까요? 동수는 그 앞을 매일 지나다녔지만 한 번도 자세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꽃집 앞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미, 국화, 백합, 그리고 선명한 분홍빛 진달래까지. 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꽃집 안에서는 여성이 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무의식적으로 그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손동작이 부드러웠습니다. 꽃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는 게 보였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수는 당황했습니다. 마치 몰래 훔쳐보다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동수는 얼떨결에 꽃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달래가 참 곱네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꽃에 대해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막 들어온 것들이에요. 지금이 가장 예쁠 때죠. 그러게요. 봄이니까요. 어색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진달래 한 다발 주세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집에 꽃병도 없었습니다. 꽃을 사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여성은 정성스럽게 진달래를 포장해 주었습니다. 동수는 돈을 건네며 그녀의 손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는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향기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생화의 향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수는 진달래를 들고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야 문제가 생겼습니다. 꽃병이 정말 없었습니다. 동수는 부엌을 뒤져 큰 유리컵을 찾았습니다. 물을 받고 진달래를 꽂았습니다. 어설픈 솜씨였지만 거실이 환해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동수는 진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 위에 꽃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꽃을 자주 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문득 꽃집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었습니다. 70이 된 노인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동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었습니다. 봄날의 꽃밭을 거니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동수는 어제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도 산책을 하고 시장에 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작은 꽃집 앞을 다시 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 옆 진달래가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2년 만에 집안에 피어난 첫 번째 봄이었습니다. 동수는 다음 날도 어김없이 시장길에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무의식 중에 꽃집을 향해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꽃집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알록달록한 꽃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진달래를 샀는데 또 살 이유가 있을까요? 어서 오세요. 친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꽃집 여성이 동수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달래는 잘 피어 있나요? 네. 아직 싱싱할 거예요. 물만 제때 갈아주시면 일주일은 괜찮아요. 그렇군요. 동수는 꽃들을 둘러보며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말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화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꽃 기르는 법 같은 걸 아시나요? 물론이죠. 올해 해본 일이거든요. 여성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동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박동수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이선옥이에요. 서로 이름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동수는 뭔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선옥 씨는 꽃집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3년 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시작했거든요. 선옥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동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내를 2년 전에 보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럼 혼자 사세요? 네, 딸이 하나 있긴 한데 바쁘니까요. 동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선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있지만 멀리 살거든요. 그렇군요. 동수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꽃집 일이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꽃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꽃들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선옥이 국화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위로요? 네. 꽃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정성껏 돌보면 예쁘게 피고 소홀히 하면 시들어버려요. 단순하잖아요. 사람 관계는 복잡한데. 동수는 선옥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교직에서 은퇴한 뒤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복잡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예전에 국어 교사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멋진 일이네요. 35년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동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옥이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 없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시간이 안 갔어요. 그래서 꽃집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라도 하니까 좋으신가요? 네. 손님들과 이야기도 하고 꽃들도 돌보고 하루가 금방 가요. 선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동수는 부러워했습니다. 그때 동수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있는 낡은 시집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썼던 시들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시 같은 건 좋아하세요? 시요? 네, 좋아해요. 요새 읽을 거리가 별로 없어서. 그럼 다음에 제가 쓴 시집을 가져와도 될까요? 아주 오래된 거지만요. 동수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정말요? 선생님이 쓰신 시집이라니. 꼭 보고 싶어요. 선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일 가져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아, 그리고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뒤에 작은 공간이 있거든요. 선옥이 꽃집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보였습니다.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손님도 별로 없는 시간이에요. 동수는 선옥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아늑했습니다. 꽃향기가 진하게 났습니다. 선옥이 보리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날씨, 동네 소식, 건강 이야기까지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나누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동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네. 내일 시집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동수는 꽃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구석에서 낡은 시집을 꺼냈습니다. 그리움의 계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30년 전 잡이 출판한 것이었습니다. 동수는 시집을 펼쳐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꿈이 담긴 글들이었습니다. 지금 보니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때의 진심은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 동수는 시집을 들고 꽃집을 찾았습니다. 선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말 가져오셨네요. 네, 부끄럽지만요. 동수가 시집을 건넸습니다. 선옥이 정성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움의 계절. 제목이 참 좋네요. 선옥이 시집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의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가을을 기다리고 사람은 봄을 기다린다. 아, 정말 좋은데요? 동수는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급할 것 없으니까요. 네. 소중히 읽을게요. 그날부터 동수의 일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꽃집을 들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선옥도 동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옥이 시집을 다 읽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그리운 사람이라는 시가 좋더라고요. 그 시를 기억하세요? 네. 외우기까지 했어요. 선옥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동수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리움은 꽃처럼 피어나고 추억은 향기처럼 남는다. 이런 구절 있잖아요. 동수가 쓴 시구를 선옥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동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시를 이렇게 소중히 읽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동수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를 쓰고 싶었습니다. 선옥을 만나면서 느꼈던 설렘과 감사함을 시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행복이 곧 큰 시련을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